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7, 80년대만 해도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카 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었죠. 하지만 갈수록 기능인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요.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릴 뿐 해마다 크게 줄면서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련된 솜씨로 냉매가스의 압력을 조절하고 양을 측정합니다. 지난해 충북 기능경기대회 냉동기술 부문 금메달리스트인 하석훈 군. 올해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어떤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냉동기술이라는 기술에 큰 흥미가 생겨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올해 충북 기능경기대회엔 36개 직종에 224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특성화고 학생들로 일부 인기 직종에는 지원자가 몰린 반면에 용접, 미장 등 기피 업종은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용접 종목의 경우 대회 참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종목 경기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올해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모두 50개 직종에서 열리지만 도내 참가 선수는 36개 직종에 그쳤고 지난 2018년 265명에서 지난해 238명, 올해는 224명으로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북 출신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도 지난 2013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얼마든지 기술 하나로도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상,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해 줌으로써 충북의 자산이자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숙련 기술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역대 임시정부 수반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설치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테마 관광지이자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잔디밭에 금빛 동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승만, 박은식, 이상용, 홍진, 이동영, 송병조, 양기탁, 김구 등 역사책에서 봐온 8분의 임시정부 수반들입니다. 청남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시작한 동상 제작 사업을 마무리하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작가와 초상 조각의 대가 교원대 이성도 교수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인간적인 어떤 채취가 있으면서 그 지도자로서 어떤 성격을 부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딱 보시자마자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고. 청남대는 임시정부 기념공원 조성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해온 골프장을 개방했습니다. 8명의 업적을 담은 역사 기록화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화가를 선정하고 역사학자, 복식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80억 원을 들여 2022년 완공할 예정인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에 영구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대통령 테마 관광지로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남대는 국내외 3개 임시정부가 상해로 통합된 날을 기념해 오는 9월 11일 전국의 광복회원과 유족 등 1000여 명을 초청해 제막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은어는 맑은 일급수에만 사는 까다로운 민물고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인 여름철이면 지리산 경호강 일대에서는 은빛 은어 낚시가 시작됩니다. 그 현장을 KNN 이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1급수 산청 경호강입니다. 9m짜리 낚싯대를 든 강태공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은어잡이에 한창입니다. 시원한 강물에 몸을 담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왔구나! 손바닥만한 은어가 올라옵니다. 완전 100% 힐링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언짢은 일도 많은데
강의만 오면은 모든 게 잊어버립니다. 다이나믹한 이거 쾌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은어 낚시는 살아있는 은어를 미끼로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습성이 강한 은어가 미끼 은어를 물 때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맑은 일급수에서 이끼를 먹고 자란다는 은어는 장어보다도 고단백이어서 여름 보양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비린내가 없어 민물고기 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청 경호강 일대는 돌이 많고 이끼도 풍부해 국내 최대 은어 서식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만 아니면 외국에서도 많은 낚시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언어 보존을 위해 매년 12만 미 이상의 언어 치어를 경호강과 덕천강 일원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호강 은어 낚시는 금어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로봇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 연구진이 일상생활에서 도구 조작이 가능한 사람 손 같은 로봇손을 개발했는데요. 로봇손의 놀라운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TJB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김용재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손입니다. 망치로 대못을 박을 정도로 쥐는 힘이 강하면서도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손가락을 민첩하게 구부리거나 부드럽게 매만지는 등 동작이 자유자재입니다. 외부의 큰 충격에도 곧바로 원형을 유지하는 충격 흡수 성능도 갖췄습니다. 금속 베어링이나 나사 같은 기존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 가볍습니다. 3D 프린터, 케이블, 스프링을 이용해 제작이 되었고요. 실제 사람 손처럼 꺾임과 충격을 받았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사람의 손처럼 작은 공을 손가락으로 굴리거나 정밀하게 조작하는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손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손가락 하나로 4kg 이상 들 수 있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손 기술을 김 교수가 미국의 교환 교수로 체류하며 더욱 발전시켜 마침내 지난 5일 국제 로봇학회 ICRA에서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화나 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의수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로봇 팔에 장착해서 사람과 아주 다이나믹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진화하는 로봇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만큼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싶었는데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한데요. 내일도 한낮 기온은 청주 30도, 영동 31도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그래도 폭염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낮더위도 내일까지만 견뎌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 살펴보시면 토요일에는 전국적인 비가 내리면서 청주의 한낮 기온은 26도, 보은은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만큼 관련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브리핑 현장이 중계되는 것도 많이 챙겨보게 됩니다. 그 화면에서 보면 발표를 하는 정보 관계자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옆에서 브리핑 내용을 수어로 전달하는 수어 통역사인데요. 오늘은 몸짓 외에 표정으로도 내용을 전달하는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박빛나 수어 통역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수어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표정이 들어가네요. 제가 앞서서 표정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제가 우선 인사를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인입니다. 네, 제 얼굴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네, 빛나. 이게 빛나다라는 수어 표현인데요. 빛나는 여자에서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박빛나이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데 그러면은 처음 듣는 분들도 그 이 수어를 보고 박빛나라는 그 이름을 떠올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박빛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저 사람은 얼굴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를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시각 효과로 이런 이름을 이제 계속 불려지게 됩니다. 아, 박빛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뭔가 빛난다라는 느낌까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수어가 이렇게 빛나다라는 수어를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뭔가 빛나다와 관련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저렇게 지었구나라고 다들 인지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이제 모신 이유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그 현장 브리핑 그리고 충북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아마 낯이 익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TV에서 많이 뵀는데 그때 이제 많이 나오셨잖아요.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어떻게 바쁘시지 않으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다는 뉴스를 저도 많이 보고 이제 많이 마음 아프고 했는데요. 이제 저희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농인들에게 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계속? 네, 아직까지 다행히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전보다는 괜찮아졌는데, 전에는 정말 많이 긴장하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뉴스 할 때도 그 수어 통역 이렇게 해주실 때도 있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도청에서 하시느라 바쁘셔서 못 하시지만요. 먼저 이제 오늘은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요즘에 좀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어 통역사는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어 통역사는 저처럼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이 청인이라는 사람이 잘 듣지 못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우리 농인과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중간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중재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청인이라는 거는 뭔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처럼 건강하게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청인. 네, 반대로 이제 제1 언어를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잘 들리지 않고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농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거기서 말을 하는군요.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수화라고 알고 있는데 수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수화로 지금까지 많이 알고 계셨었는데 이제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수화를 수어로 정립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령에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수화라고 하니까 사실 막 사랑의 수화, 뭐 손짓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시고 하니까 이제 농인들이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것도 언어야. 언어적 개념이 있어야 해. 이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이게 법령에 이렇게 수어로 정립이 되게 됐습니다. 수화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어가 더 맞는 말이다. 그렇죠. 수어로 사용해야겠군요. 우리가 국어로 대화하잖아요. 수어로 수화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수어로 수화를? 네. 대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코로나19 브리핑 중계를 이제 보다 보면 그 이제 정부 관계자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데 그 이제 수어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고요. 네, 마스크를. 그래서 그게 뭔가 이제 표정으로 좀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흔히들 이제 표정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수어의 요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의문론인데 이제 비수지라 그래가지고요. 표정 그리고 뭐 입 모양 뭐 이렇게도 하고 입 모양 이런 것들 그리고 몸의 방향 그리고 손의 동작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를 하게 되면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 손만으로만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 표정, 방향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수어가 다들 손만 이렇게 움직이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 수어의 요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수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언어적인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네, 과거형이라든지 그런 문법들, 그런 요소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표정만 생각했을 때 네.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정말 기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네. 그거에 관련된 이제 손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련된 나는 정말 기쁩니다라고 했을 때 표정을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정은 강조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네. 정말 기쁘다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나는 정말 기쁘다라는 수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수어만 해볼게요. 어떠세요? 제가 기뻐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네. 어떠세요? 네. 그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정말 슬플 때는 네. 나는 정말 슬프다 한 번만. 나는 정말 슬프다라는 수어인데요. 네. 네, 비수지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방향은 뭐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좋아, 긍정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몸이 뒤로 이렇게 향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싫어, 징그러워. 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짓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그 표정과 어떤 몸짓은 그 감정을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언어를 사실 습득할 때 영어도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사실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걸음마 수준인데 수어는 수어 통역사까지 되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제 제2 언어로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또 얼마만큼 이제 그 환경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1년입니다, 2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어학연수 많이 가시잖아요. 네, 어학연수 왜 가시죠? 잘하려고. 그쵸. 네.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마주쳐서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그 문화들을 빨리 습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학연수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수어를 단 6개월만 배우더라도 그 언어권자, 농인들 사이에서 제가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빨리 습득하고 그러면 6개월만 사실 공부를 해도 수어 통역사 전문가만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외국어를 익히는 게 어려울까요? 수어를 익히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 네, 다를 것 같은데 노력 여하에 따라. 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는 수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언제 수어 통역사가 되신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2010년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수어를 기초부터 시작을 한 건 2008년 무렵이었어요. 네, 10년이 좀 넘으셨군요. 네. 어떻게 처음에 이제 수어 통역사가 돼야겠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원래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너무 되고 싶어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엄청 다재다능하더라. 그래서 너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뭐든 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 배울 걸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엄마 말 안 듣는 케이스였긴 한데요. 엄마가 시켜서 수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 학원 뭐 하나를 배우면 꾸준히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학원도 정말 2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서 엄마 속상하게 많이 했는데요. 이 수어는 제가 이렇게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하는 동안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좋아하는 개근해서 거를 잘 찾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19 브리핑 현장에서도 이제 수어가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 외에도 어느 곳에서 이제 수어들이 많이 쓰이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브리핑 현장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거 하면 이제 방송 통역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네. 많이 이제 보고 아실 건데요. 정말 수어 통역이 필요로 하는 곳은 사실 정말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수어통역사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통역을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병원을 가거나 뭐 심지어 집에서 혼자 주문 음식
시켜 먹고 싶을 때도 사실 농인들은 수어 통역사의 도움 없이는 혼자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다 뭐 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깊은 뭐 이야기 같은 거 할 때도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어 통역사의 어떤 수요가 좀 더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너무 이게 배우고 싶고 매력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오셨다가도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끝까지 많이 못 배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네,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재 부족한 상황이군요.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어 통역사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느끼시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잘 못 느끼다가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수어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확실하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 우리 직업군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희 요즘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좀 부족한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수어 통역사가 또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반면에 근데 또 항의하는 분들도 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브리핑도 보면 네. 옆에서 계속 이제 손을 이렇게 하니까 좀 방해된다, 네네네.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자막을 틀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또 항의도 하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네. 사실은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저희도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아까 외국어에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영어를 잘 유창하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외국어 영상이나 뭐 미드를 보거나 할 때 여러분 오롯이 영어 자막만 보고서 100% 내용 이해 가능하신가요? 근데 네, 저의 꿈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창피한 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제2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인 거잖아요. 영어를 잘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농인들은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막만으로 100% 이해해라 하는 건 사실 이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해서 이 수어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인은 자막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꼭 수어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군요. 현장에 계시면서 현재 이 수어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실 텐데 좀 어떤가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많이 차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인들은 고등학교 1, 2,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교육 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나와도 사무직에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또 제정을 하고 그 법 안에는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관 슬로건도 우리 농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수어입니다 이거든요. 그만큼 수어는 농인들에게 어떤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가 사실 되게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좀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의료진 분들도 애써 주시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수어 통역사 분들도 계속 함께 애를 써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 수고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어 통역사, 어떤 수어 통역사가 되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진심으로 일하는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고 하는 부분인데 항상 진심으로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앞으로 그런 통역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빛나 수어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